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하고 멈칫한 적. 분명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찾고 있었던 적. 사람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끝내 떠오르지 않았던 순간. 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넘기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탓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사실 이런 작은 기억력 저하는 치매의 시작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속에서 조금씩 조용히 뇌를 갉아먹으며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이 치매 환자이거나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치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다행히 답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더하면 뇌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치매를 부르는 생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각 습관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물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렷한 기억과 건강한 정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매를 부르는 첫 번째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체중 관리나 체력 증진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운동이 단순히 몸의 근육과 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활발히 뛰면서 혈액이 온몸으로 더 강력하게 공급됩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와 포도당 그리고 각종 영양소가 뇌로 전달되죠. 이 산소와 영양분은 뇌세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연료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반복한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세포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누적되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 능력 감퇴로 이어지고 결국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무려 40%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뇌의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크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되고 신경세포 간 연결망이 더 촘촘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TV를 보며 보내는 어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씨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으니 굳이 운동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친구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매일 아침 20분씩 공원을 산책하던 B씨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대화할 때 단어가 술술 나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헬스장에 등록하고 땀을 쏟아내며 고강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뇌는 꾸준한 움직임에 반응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활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가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집안일을 조금 더 부지런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뇌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 됩니다. 심지어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서 가볍게 춤을 추거나
손주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훌륭한 뇌 자극입니다. 그럼 예방 팁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최소 30분은 걸으세요. 꼭 한 번에 몰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둘째, 단순한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예를 들어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운동을 시작할 때 무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과한 운동은 부상을 불러오고 중도 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곧 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은 치매를 부르는 지름길이지만 반대로 작은 움직임 하나가 치매 예방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치매를 부르는 습관은 바로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을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와 노폐물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집안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집이 더러워지듯 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 속에 쌓이면 신경세포 사이에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결국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점차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깊은 잠, 특히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 단백질을 뇌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78시간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수면 시간이 제각각이고 자주 뒤척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단순히 나는 원래 잠이 짧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자기 합리화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늦게까지 TV 드라마를 보다가 자정이 훌쩍 넘어 잠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 조금만 자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 너무 길게 자버리면 밤에는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항상 피곤하고 머리는 멍한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쌓인 피로가 단순히 몸을 지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 속 노폐물 청소를 방해하면서 치매의 씨앗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고 자는 동안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증상인데 이 역시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확연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둘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를 멀리하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꺼두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바꾸세요. 방은 어둡고 조용해야 하고 온도는 약간 서늘한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심하세요.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나 차, 술 한 잔은 잠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특히 알코올은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기구나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호흡을 개선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면은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좋은 수면은 뇌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습관을 내려놓고 뇌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치매를 부르는 습관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사실 술과 담배는 단순히 치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갖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생활 습관이죠. 그런데 뇌 건강과의 연관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합니다. 먼저 술, 즉 알코올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한두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적당한 와인이 심혈관계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하죠. 하지만 뇌 건강만 놓고 본다면 알코올은 단 한 방울이라도 득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코올은 혈액을 타고 곧바로 뇌로 전달되며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뇌의 전두엽과 해마는 알코올에 매우 민감한데 전두엽은 판단력과 집중력,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이 두 부위의 위축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치매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장기간 과음한 사람들의 뇌 MRI를 촬영해 보면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많이 마실수록 기억력 감퇴, 단어 회상 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술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세포를 하나하나 파괴하면서 스스로를 병들게 만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다음은 담배입니다. 흡연이 폐암과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흡연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각종 유해물질은 뇌혈관을 좁히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류를 방해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뇌혈관 손상은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7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흡연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즉, 술과 담배는 각각도 위험하지만 함께 할 때는 뇌 건강을 이중으로 파괴하는 최악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지며 하루에 반 갑 이상 담배를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건망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가족들의 이름을 자주 잊고 약속을 까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그는 혈관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오랫동안 즐겼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째, 음주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뇌 건강에는 적당한 음주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습니다. 둘째, 이미 술을 자주 마셔온 분이라면 최소한 빈도와 양을 줄이면서 단주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일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겁니다. 셋째, 담배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혼자서 끊기 어렵다면 국가금연 클리닉이나 보건소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술과 담배 대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찾으세요. 가벼운 산책, 요가, 명상, 독서 같은 활동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으면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뇌세포 자체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지만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며 보상작용을 해줍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면 뇌는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술과 담배는 순간의 즐거움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억을 빼앗고 인생을 흐릿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술잔과 담배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치매를 부르는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뿐만 아니라 뇌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무려 20% 이상입니다. 즉, 뇌는 늘 영양분을 많이 요구하는 기관이고 그만큼 음식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뇌 건강에 해로울까요? 첫째,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습니다. 김치, 찌개, 젓갈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지요.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뇌혈관이 손상되며 결국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고 뇌로 가는 혈류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튀김, 가공식품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설탕과 단 음료입니다. 달콤한 간식과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뇌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역시 기억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실제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서 고지방 고당분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생선을 풍부하게 먹은 사람들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훨씬 건강하고 또렷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평생 채소보다는 고기와 튀김을 즐기던 분들이 중년 이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시에 겪으며 뇌졸중이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을 즐기고 절제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70대, 80대에도 기억력이 선명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뇌에 미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뇌에 이로울까요? 최근 많은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전통 식습관을 일컫는데 올리브유,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을 중심으로 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최소화합니다.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이미 인지 저하가 진행된 사람들도 진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둘째,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셋째,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세포의 연결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기름입니다.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해야 뇌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음식만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김치찌개 국물은 조금 덜 먹고 간식은 과자 대신 과일로 바꾸고 기름은 올리브유로 대체하는 작은 변화가 쌓여서 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뇌는 수분에도 민감합니다.
뇌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나는 물 대신 커피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면 상당수가 젊었을 때부터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많이 먹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즉, 뇌 건강은 오늘의 식탁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10년 뒤, 20년 뒤 내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균형한 식습관은 치매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중심의 균형 잡힌 식습관은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실천이 평생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치매를 부르는 습관은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활동 부족입니다. 운동, 수면, 식습관이 몸과 뇌의 물리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면 사회적 교류와 정신적 자극은 뇌의 활력과 회복력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 뇌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점점 약해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집에만 머물며 대인 관계가 줄어든 분들이 빠르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TV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방송만 보는 생활은 뇌를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게 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능동적으로 사고하거나 대화하는 과정이 없으니 뇌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고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버드대의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지적 활동을 한 사람들은 뇌의 해마 부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뇌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훈련되고 단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퇴 후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골프를 치고 독서 모임에서 토론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대화가 또렷하고 기억력이 비교적 선명합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끊고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불과 몇 년 만에 급격한 인지 저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을 만나세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큰 자극을 받습니다. 가족과 매일 짧은 통화라도 이어가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같은 단체 활동은 대화뿐 아니라 협력, 감정 공유를 통해 뇌에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외국어, 컴퓨터, 그림, 요리, 악기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고 이는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넷째, 두뇌 게임을 활용하세요. 퍼즐, 바둑, 체스, 크로스워드, 숫자 맞추기 같은 게임은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마치 근육 운동처럼 뇌도 반복해서 훈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정서적 안정감이 깨지고 우울증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울증은 그 자체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만나 웃고 대화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예방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은퇴 후 교회 모임과 봉사활동,
독서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은퇴 후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며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몇 년 후 두 분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사회 활동을 이어간 분은 여전히 활발히 대화하고 기억력이 유지되었지만 집에만 있던 분은 이미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지만 삶의 방식이 뇌 건강을 결정지은 것이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치매를 피하고 싶다면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배우고 도전하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활동 부족은 뇌를 조용히 갉아먹는 적이지만 반대로 교류와 학습은 뇌를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대화, 작은 만남, 작은 배움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를 부르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운동 부족. 둘째, 불규칙한 수면. 셋째, 과도한 음주와 흡연. 넷째, 불균형한 식습관. 다섯째,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활동 부족. 하나하나 들어보니 아마 이건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빠지기 쉬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체념하지만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 오늘 내가 선택한 작은 습관 하나가 내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침에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것, 술자리에 가더라도 한 잔을 줄여보는 것, 반찬 하나를 더 채소로 바꾸는 것, 그리고 내일은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뇌는 달라지고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이고 잠을 바로잡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기고 사람들과 만나 교류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치매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단순히 두려움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들으신 이 시간이 헛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치매를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또렷하고 활기차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